스콧 벨스키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앱을 제공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CPO입니다. 그는 80년생이지만 상품 기획계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것뿐 아니라 작가, 투자자로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들어도 막막한 분들에게 명쾌함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창의력에 미쳐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돈, 뭔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의 혁신을 일으킬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로막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 이게 왜 혁신적인지, 이게 뭐가 창조적인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아이디어는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아빠랑 잠깐만 여기 보자. 아이디어는 마치 요 아이와 같습니다. 배란, 수정, 착상을 거쳐 초음파로 확인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장차 세상을 바꿀 위인인지 아니면 조디악같이 끔찍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자라나서 재구실을 하기 전까지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키워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는 것은 어쩌면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야 저기 봐봐. 하이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든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잡무와 고역의 시간 속에 점점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시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에너지를 차오르게 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집중력을 완전히 잃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가온다는 것은 마냥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묻혀 꽃 피우지 못한 그 이전의 아이디어에 혁신의 열매가 피어나올 예정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세운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까지 지속시켜줄 스콧 벨스키가 강력히 추천하는 두 가지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나 바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되돌아보면 신중하거나 바쁘다는 나름의 이유가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이 다른 많은 일들보다 더 재미없고 지루하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지금 그냥 하면 될 일을 이걸 굳이 당장 해야 할까? 라는 고민하느라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시간을 내버리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 동안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럴 때 먼저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 자기 통제 문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수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시간이 훨씬 규모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괜히 다른 생각, 다른 고민과 걱정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서 말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입 바깥으로 내뱉을 수 있을 만큼 습관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정신을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이면 좋습니다. 스콧 벨스키의 자기 통제 문구는 이렇습니다. 스콧,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해야 할 일을 해. 저는 수시로 뺏기는 정신과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스콧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나 수작을 만드는데 인생의 절반쯤을 할애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절반쯤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지친 상태에서 눈앞에 더 빡센 운동이 남아있거나 잔뜩 쌓인 업무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을 해 라고 외쳐보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뭔가 멋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늠름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말이죠. 이걸 반복하신다면, 습관이 되신다면 도전에 대한 기초 체력이 길러져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해내기 위한 두 번째 팁은 바로 집중 작업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스콧은 하루에 3시간을 집중 작업 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강연을 준비하거나 글을 쓰고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생각을 다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는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방해되는 것들은 다 차단한 상태로 한 자리에서 계속 한 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 과거에는 한 3시간쯤이야 안 보여도 어디 밭에 갔나 보다 하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3시간을 단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보상과 유인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 집중 시간을 잘 마치고 나서 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줘도 되고 사우나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춰냈다면 남은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유를 자신에게 보상으로 주어도 괜찮습니다. 스컷의 말에 따르면 하루 3시간만 제대로 집중해도 당신은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해내는 근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연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퇴근 시간을 지나면서까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위와 같은 집중 작업 시간, 즉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칙챈트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 그리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저서에도 아주 상세히 또 재미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창의력이 범벅이 되어진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아이디어를 잘 실현시키는, 때로는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지만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과 몸을 다잡기 위해 자기 통제 문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집중 작업 시간을 확보해서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그날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공은 뜬 구름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생생한 현재가 될 것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